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제지에서 산 남자 이건 정보로 사랑하는 남자 유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 정보라는 건 아크엑스의 출시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크엑스가 월요일부터 아마 승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아크의 행보상 가능한 한 빨리 출시할 거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에서 금요일 사이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아크엑스가 파일링한 SEC 기록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75 days after filing pursuant to paragraph A2 이렇게 적혀 있죠. 한마디로 75일 뒤에 승인이 난 후에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출시를 할 예정이다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1월 13일 날 이 SEC 서류가 들어갔으므로 75일은 정확히 다 이번에 오는 월요일이 되고요. 이번에 오는 월요일 날 승인이 나면 2, 3일 안으로 아마 출시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쯤에는 우리가 아크엑스의 실체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우리 코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제 여러모로 지금 이제 하락장이 있는 가운데 이제 아크가 선택할 그 항공 기업과 우주 산업 기업들이 어떤 것인지 많이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면은 그 기업들이 어떤 기업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해야겠죠. 일단 아크엑스가 무슨 ETF인가요? 아크엑스는 우주항공 산업을 모티브로 하는 UFO, ROKT, ITA 같은 ETF고요. 한마디로 이 우주항공 산업에서 혁신을 가져올 만한 그런 기업들을 모아주는 ETF입니다. 그리고 아크가 사실 파트너십을 하고 있는 니코 에셋 펀드가 있습니다. 펀드가 있는데 그것과 엄청나게 유사할 것으로 아마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아크가 이미 파트너십을 하고 이미 컨설팅을 해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RKK가 이미 니코 AM Arc Disruptive Innovation의 종목들과 거의 95% 같습니다. 그러니까 니코 스페이스 ETF와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것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접근하도록 하고요. 여기에 들어갈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종목들은 이미 다 나와 있는데 궤도 우주항공 산업 한마디로 높은 곳에 이제 궤도가 인공위성이 돌아가는 쪽을 궤도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있는 우주를 이제 원하는 기업 그쪽 위의 우주를 지망하는 기업들 그쪽에서 기업의 산업을 이끌 기업들을 궤도 운輸항공 기업이라고 하고요. 그 아래 궤도 아래에서 우주항공 기업 이제 궤도 아래에서 이제 기능할 우주항공 기업들을 이제 궤도 아래 우주항공 기업이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스페이스X라든지 블루 오리진처럼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을 만들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바로 요 종목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밑에 들어가는 건 드론 산업이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항이라든지 UAVs, 크라토스 이런 산업들이 다 이 드론 산업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3D 프린팅 기업은 스트라토치스, 나노 디멘션 많이들 이미 알고 계시죠? 이미 3D 프린팅을 통해서 우주에서는 모든 마테리얼을 우리가 모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자체 생산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또 반대로 또 이야기해서 3D 프린팅은 왜 중요하냐면은 로켓 같은 거를 만들 때 이미 왜냐면은 찍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부품들을 만들어내거나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이제 여러모로 3D 프린팅이 이 항공 산업에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어서 지원 산업이 있습니다. 통신이라든지 마테리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아니면 매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주는 기업들을 지원 산업이라고 하고요. 이제 여기에 들어갈 종목들 기업들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크엑스에 들어갈 종목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일단 니코 에셋 펀드와 굉장히 유사성이 있을 거기 때문에 니코 에셋 펀드에 니코 에셋 스페이스 펀드에 들어갈 만한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버진 갤럭틱이 들어가 있고요. 스트라타시스, 트림블, 이리디움, 증동닷컴, 크라토스, 라탐항공, 프로토랩스, L3 Harris, Deere Company 이렇게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 10가지가 가장 니코 에셋 펀드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스페이스 종목들 중 10가지고요. 그리고 이 10가지 컴퍼니가 저는 거의 대부분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확실하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5가지 종목들에게 노란 줄 이렇게 딱 그어놨고요. 이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 거의 90% 이상 이 아크엑스의 펀드에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는 종목들 중 하나고요. 그리고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과 밀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투자가 아직 상장이 안 돼 있지만 만약에 상장이 된다면 100% 아크엑스에 넣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이고요. 왜냐면은
재사용 가능한 로켓 기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 두 가지 기업이. 근데 그 두 가지 기업이 바로 이 블루 오리진과 스페이스X입니다. 이 두 가지 기업이 가장 돈도 많고 캐시플로우도 좋고 이미 가능성을 보여준 기업들이기 때문에 상장되는 즉시 아마 아크엑스가 자기네 펀드에 편입시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미 뭐 뒤로 만약에 미리 프리로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을 확률도 꽤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은 요거 이외에 추가로 들어갈 만한 종목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눔해 볼 건데요. 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종목이 뭐냐면은 궤도 우주 상공 사업에는 버진 갤럭틱, 이리디움, 보잉, 로키드 마틴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이 기업들을 먼저 나열을 해보고 이치 기업들이 각각의 기업들이 어떤 기업인지 조금씩만 리뷰해 보도록 간단하게 수면만 할 것 같게요. 그리고 궤도 아래 우주항공 기업에는 블레이드가 있고 재사용 가능 로켓 기업에는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이 있고 드론 사업에는 아마존, 크라토스, 블로코프터, 이항, 에어로 엔바이먼트, 에이지 이글이 있고요. 3D 프린팅 기업에는 스트라트시스, 나도 디멘션, 프로토랩스 그리고 지원 산업에는 트림플, 맥살, L3 해리스 정도가 있고요. 각각의 기업에서 조금 리뷰를 해보자면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 여행을 시켜주는 이제 스페이스X가 이미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재활용을 통한 싼 가격에 보내준 것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버진 갤럭틱은 그냥 뭐 비싼 가격에 몇십억에 티켓을 사서 같이 우주 여행을 갔다 오는 민간 우주 여행 기업입니다. 일단 지금 당장은 버진 갤럭틱이 이 아크엑스 종목의 황태자가 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리디움 같은 경우는 위성통신, 뜬 우주의 궤도에 띄워놓은 위성들을 통한 통신들이나 여러가지 통신망에 관련된 산업들을 보여주는 게 이리디움이고, 보잉과 로키드 마틴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비행기를 제작하고 방위산업체로 가장 유명한 두 가지 기업들이죠. 그리고 궤도 아래 우주항공 기업에서는 이제 블레이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많이들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헬리콥터나 그런 것 비행기를 통해서 에스코트를 해주는 기업입니다. 한마디로 뉴욕의 비행장에서 빨리 맨하탄으로 들어가고 싶다 할 때 헬리콥터 이렇게 블레이드 야 헬리콥터 내 앞으로 대령해 하면 이렇게 딱 헬리콥터 데리고 와서 몇 명 멋있게 선글라스 끼고 검은 양복 입고 들어오시죠. 헬리콥터 이렇게 딱 타면은 이제 그 사람 데리고 저기 먼 그 헬리콥터 착류장에 착륙해서 뭐 원래는 비행장에서 원래는 그 뭐 뉴욕 공항에서 맨하탄까지 들어가는데 원래는 거의 한 1시간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차도 막힐 수도 있고 꼬불꼬불 가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시간을 단축을 시킴으로써 사실 기업가들에게는, 돈이 많은 기업가들에게는 시간이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블레이드라는 헬리콥터 에스코트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궤도 아래 우주항공 기업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근에 안타깝게도 이제 착륙에는 성공을 했지만, 재사용을 한 것에 착륙은 성공을 했지만 조금 있다가 터져버리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스페이스X가 재사용 가능 로켓 기업 중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뒤를 바짝 쫓는, 바짝이라고 하기에는 한 1년 정도의 격차는 있어 보이는 블루 오리진이 바짝 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드론 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말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타샤 키니가, 일단 이 타샤 키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캐시 누나의 오른팔 같은 아크 회사의 중요한 멤버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드론은 중국에서 사용되는 드론은 이미 많은 면으로 사용되고 있다. 메디컬 쪽에서도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 드론이 우리 음식 배달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2035년에는 10%, 15%로 시작을 해서 2025년에는 10%에서 15%로 시작을 해서 2030년에는 음식물 딜리버리를 대부분의 정말 많은 양이 드론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30%, 40%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parcel delivery, 한마디로 이제 아마존이나 뭐 그런 데서 딜리버리 하는데도 드론이 더 쓰일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꺼냈고요. 그리고 이 드론 산업이 제일 먼저 이어질 만한 부분이 오스트리아, 독일 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항이 이미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회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 항을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그것도 여기서 제가 봤을 땐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 한 3, 4위 순위 정도로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 항에는 분명히 확실히 중국 리스크가 껴있고 어느 정도 이번에 공매도도 맞고 아마 제가 봤을 때 아크 X에서 어느 정도 이 항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지만 포함시킬 가능성은 한 20%, 30% 정도로 꽤 낮은 확률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타샤라는 부분이 인터뷰한 부분들이 모든 게 해당되는 기업은 이 항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드론 파설 기업에서는 사실 저는 제일 큰 기업은 당연히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자체 드론을 개발하고 있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아마존이 가장 이 드론 산업에서 가장 자이언트기도 하고 이제 거의 뭐 넘버 원이죠. 로지스틱으로는 물류 배송으로는 이제 그래서 아마존을 저는 빨간색으로 1순위 기업으로 포함시켜 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여기 넣은 크라토스라는 기업은 크라토스는 이제 방위 산업체인데 드론 무인 드론을 띄워서 조종사들을 최대한 절약해서 무인 드론으로서 상대방의 미사일과 상대방의 전력을 낭비시키게 만드는 그런 드론들을 띄우게 해주는 기업입니다. 그런 드론들을 개발하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라토스도 많이들 언급이 돼 있고 한번 타샤키니가 언급을 했다고 들었어요. 이건 확실한 부분은 아니에요. 저도 뭐 타더라라고 들었는데 크라토스라는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주목하고 있고요. 그리고 볼로콥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수주도 받았고 해서 수주도 많이 받았고 미국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기업이잖아요. 이항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볼록 같은 경우는 UAM에다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기체를 지금 거의 개발이 완료된 상태고 아직 상업용으로는 완전히 되진 않지만 이미 수주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볼로콥터를 한 3순위 정도에 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항을 꼭 넣어놓은 이유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미 물류 배송이 가능하고 오스트리아 지역에 이미 FACC와 협약을 통해 이미 어느 정도 발을 들여놓은 상태고 그리고 이미 UAM이라는 시장을 사실 타샤가 이미 언급을 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건 블레이드를 노린 언급인 것 같은데 이항 같은 경우는 조종사가 없어도 나중에 되면 드론 택시가 가능하죠. 그리고 타샤도 드론 택시를 언급하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해당되는 기업은 사실 이항 하나뿐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왜냐면 나머지 회사들은 각각의 파이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전체 여기서 말하는 전체 파이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항을 넣어놨고요. 하지만 중국 리스크와 미국에서는 쓰기 어려울 거라는 점 때문에 4순위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에어로 엔바이먼트는 사실 거의 한 80%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기업인데요. 일단 저도 정확하게 이 기업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는 몰라서 좀 이 항보다 낮은 순위로 놨지만 에어로 엔바이먼트 같은 경우 제가 듣기로는 아마 드론을 통해서 매핑을 해주는 기업이라고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드론을 띄워서 조금 더 뭐랄까요 이제 우리가 만약에 뭐라고 하죠? 구글 어스 같은 걸 볼 때 매핑을 해주잖아요. 이제 그렇게처럼 지도를 만들어주는 기업을 제가 에어로 엔바이먼트라고 들었어요. 주변 환경을 드론의 주변 환경을 이제 디텍트해주는 기업 에어로 엔바이먼트라고 들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AG 이글이 있습니다. AG 이글 같은 경우는 조금 낮은 순위였는데 왜냐하면 너무 덩치가 작아요. 만약에 기술이 혁신적일 수는 있고 분명히 드론들이 개발돼서 어느 정도 분명히 쓰이고 있는데 딜리버리에 음식 딜리버리에 쓰이고 있는데 너무 고용된 인원도 적고 일단 너무 덩치가 크지도 않고 일단 걔네들이 말하는 메이저 이커머스 회사가 아마존은 자기네들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근데 뭐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에이지 이글은 이 중에서는 가장 낮은 위치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에이지 이글 같은 경우 애그리컬처에서 분명히 많이 쓰이고 있는 기업들 중 하나고 로지스틱으로 진출했을 경우 이 항은 미국에서 쓰일 수 없지만 에이지 이글은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요 드론 산업에서 끝자락이지만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팅 기업으로는 뭐 다들 아시는 나노 디멘션이나 스트라토시스 그리고 프로토라이프스가 있고요. 그리고 지원 산업으로는 이제 트림블, 맥스타, LCD 해리스가 있는데 이게 다 어떤 회사냐면은 지원 산업으로는 트림블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은 이제
우리가 GPS를 쓰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중요한 부품들을 생산하는 회사고요. 이 GPS는 당연히 드론이라든지 로켓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정말 중요하게 쓰일 거기 때문에 이 트림발이라는 회사를 포함시켜 놨고요. 그리고 이 맥사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은 인공위성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지형 데이터를 작성해주는 회사입니다. 나중에 드론 산업에서 정말 유용하게 쓰일 거라고 생각하는 회사들 중 하나고요. 그리고 L3 해리스 같은 경우는 방산업체이면서 통신, 특히 뭐 비행기와 뭐 지상과 그리고 공중에 이제 통신을 담당하는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뭐 우주통신이나 그런 부분들을 다 제작을 하면서 뭐 비행기에 관한 부품도 여러 가지 이제 우주 산업에 관한 제품들을 생산하는 곳이고 방산산업체로도 꽤 유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L3 Harris Trimble Max사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전 아크에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적어놓은 기업 이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이제 당연히 있겠지만 일단 저는 이 기업들만 선택해서 여기에 적어놨고요. 제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높은 가능성 위주로만 적어놨기 때문에 특히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놓은 것들은 거의 뭐 한 80, 90%는 들어갈 거라고 거의 장담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이 분명히 우주 회사들이고 성장성이 좋은 종목들이 맞습니다만 분명히 요 안에 가치주들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런 하락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리워드보다는 리스크를 줄이는 선택을 보통은 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일단은 추천드리는 종목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미 총 주가라기보다는 이제 맞아. 이게 마켓캡이라고 하죠. 마켓캡이 10 빌리언 달러 이상 되는 회사들에 좀 투자하는 게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회사들은 뭐 아마존이라든지 보잉, 뭐 로키드 마틴 이런 회사들이 될 거고요. 만약 내가 그런 리스크 상관없다. 난 리워드 10배거에 집중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버진 갤럭틱, 이항, 블레이드 이런 회사들에 투자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런 하락장에서는 리스크를 줄이고 조금 가치주에 집중하는 선택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저는 이 항에 굉장히 많은 주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항상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저는 일단 이렇게 정보물을 드리는 걸로 만족하고 누누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파이낸셜 어드바이저가 아닙니다. 저의 그냥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고 그냥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이런 정보도 있구나 그리고 이런 정보가 있다면 항상 확인해보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라고요. 물론 여기에다가 충분히 당연히 더 추가해야 될 정보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하지는 않았지만 뭐 PER이라든지 PEG라든지 뭐 아니면은 growth rate이라든지 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꼭 투자를 성공적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뉴저지에 사는 남자, 유익한 정보를 사랑하는 남자 유사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